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안컵 16강전에서 호주에게 0대4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아쉽게도 신태용 감독의 매직이 끝났습니다. 기대했던 16강전에서 무려 4골 차로 대패를 했지만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팬들 사이에서는 신태용 감독에게 질타를 하기보다는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호주를 상대로 아름다운 축구를 구사했고 비록 8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일궈냈기 때문입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한 순간 이미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96년, 2000년, 2004년, 2007년 아시안컵에 출전했지만 늘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무려 17년 동안 아시안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아시안컵 본선에 올라가고 지역 라이벌 베트남을 이기며 최초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지도력이 화답하듯 16강 호주전에서 인원 수용 인원 15,000명의 스타디움 절반 이상이 인도네시아 팬들로 채워졌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인도네시아 관중들은 응원가를 목 놓아 부르며 자국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현재 인도네시아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근 인근국가인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축구 인기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주전을 보고 인도네시아 관중들과 일본 해외 팬들은 비록 0대4로 졌지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엄청난 노력,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축구 강국가. 비록 패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호주의 승리도 축하드립니다. 두 팀 모두 존경합니다. 동남아 축구는 전진합니다. 와,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잘하고 매력적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는데 호주가 경험이 더 많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잘했어요. 최근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 부임으로 인도네시아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 피파 랭킹 142위, 아시안컵에서 최연소 팀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날 모두가 놀란 것은 142위인 신태용의 인도네시아가 피파 랭킹 25위의 강적 호주를 상대로 과감하게 공격 축구를 펼친 점이었습니다. 홈 경기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호주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공격 축구를 펼치며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객관적 전력이 앞서는 호주를 상대로 볼 점유율 48%대 52%를 기록하였고 전체 슈팅도 5대7로 비슷한 만큼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상대는 강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조금만 운이 따라줬다면 경기 양상이 확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비기거나 골을 덜 내주기 위해서 축구라는 것이 아니다. 호주를 이기기 위해서 연구했고 어린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가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무리에 있어서 선수들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경기 내용뿐 아니라 스코어에서도 대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경험이 됐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호주전에서 인도네시아 팬들은 신태용 감독의 행동에 감동했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호주 선수들이 굉장히 거친 플레이를 했는데 후반 20분 호주의 게딘 존스는 인리 선수를 향해 손가발을 이용해 고의로 가격하고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또한 경기 종료 직전 한 호주 선수는 인도네시아 선수를 상대로 불필요한 깊은 태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선수들과 호주 선수들이 난투극 진전까지 갈 상황이 벌어졌는데 신태용 감독이 곧바로 개입해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만류하며 선수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신태용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끌어안아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오케조는 경기 점수가 인도네시아의 모든 경기력을 말해주지 않는다며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피파 25위인 강적 호주를 상대로 90분 내내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호평했습니다. 이어 신태용호는 패했지만 아시안컵 토너먼트에 역사상 처음으로 진출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안타라 뉴스는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최소 피파 랭킹 142위로 올라서거나 기존 146위에서 승점 5점을 추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며 8강 진출 실패를 꼬집기보단 16강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주에 패한 인도네시아 경기를 전한 베트남 매체 단트리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경기 시작 호각이 울리기 무섭게 주도권을 잡았다라며 맹렬하게 전체 대형을 올려 호주를 흔드는 인도네시아 공격력을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을 부러워했는데 이번 조별 예선에서 늘 이겨왔던 인도네시아에게 0대1로 패하고 3전 전패를 거두며 꼴찌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항서 감독을 복귀시켜라. 투르시에는 무슨 축구를 보여주려고 했는가 라며 박항서 감독 시절을 회상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투르시에 감독은 박항서 감독 시절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나이 많은 선수들을 빼고 신예 선수들을 기용했는데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도 이번 대회 평균 나이가 가장 낮을 정도로 젊은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렸습니다. 이렇게 두 팀은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신태용 감독과 함께 한국 대표팀의 3대3으로 무승부를 거둔 말레이시아 김판곤 감독도 영웅시되고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조별예선 앞선 두 경기에서 패했을 때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있었고 대회전에는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 경기 결과 후 이러한 비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 사라 아니사 줄가피는 김판곤 감독의 선수 기용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 동점골 주역 로멜 모랄레스를 기용하지 말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랄레스의 골로 사라는 머쓱해졌고 공항에서 김판곤 감독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김판곤 감독에 대한 신뢰도는 최고조로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박항서 감독에 이어 김판곤, 신태용 감독까지 지금 동남아는 본격적인 축구 한류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과 김판곤 감독의 돌풍은 그동안 동남아 축구의 강자로 군림했던 베트남의 추락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표팀을 이끈 박항서 전 감독과 함께 최전성기를 누렸지만 박항서 감독이 떠나고 프랑스 출신 투레셰 감독이 맡고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감독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매체는 한국 축구 팬들이 한국에 이렇게 재능 있는 감독들이 많은데 왜 클린스만 감독 같은 해외 감독을 쓰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인리 매체 오케이볼라는 28일 한국의 한 축구 애호가는 한국 대표팀에 신태용을 데려오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신태용 감독은 2017, 18년도에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2017년 EAFF에서 우승하고 2018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독일을 2대0으로 꺾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 한국 팬이 신태용 감독을 대표팀에 다시 불렀으면 좋겠다는 기사를 통해 지금 신태용 감독이 얼마나 신임받고 있는지를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지난 27일 신태용 감독이 이경규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직접 한국의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 게 마지막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1년짜리 땜빵으로 감독을 했는데 4년 감독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주목하며 이번 아시안컵 업적을 두고 신태용 감독을 잡으려는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부진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영국 언론 디 애슬레틱도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 매체는 28일 한국 내 대중의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클린스만 감독은 16강에 진출한 뒤 이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는데 한국은 본질적으로 위기 한가운데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는 비평가들이 구식 4-4-2라 부르는 포메이션을 쓰고 두 스타 플레이어인 토트넘 손흥민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면서 일관된 압박 및 전술 계획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거스 히딩크 감독 이후 가장 주목받는 감독인 클린스만을 선임했을 때 성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그의 임기는 페루전 패배, 엘살바도르전 무승부를 포함해 5차례 친선 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태로 시작됐다. 또 클린스만은 여전히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 감독직을 수행해 그의 보좌관들이 국내 경기를 보러 가도록 하고 있다. 축구에 열광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클린스만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면 재능 있는 국내파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클린스만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전력차가 크게 나는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기자 한 국내 축구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1위로 올라가서 일본 만나고 개털리고 쪽당할까봐 조 2위로 만들어주신 애국자 김판곤 감독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